기쁨을 주는 선수 이강인, 프랑스 제작 다큐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디귿. 최근 이강인은 자신감과 경기력이 크게 오르면서 PSG 주전 멤버로 인정받았다. 이강인은 최근 PSG에서 5경기, 4선발, 1교체 동안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AC 밀란과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린 이후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곧바로 다음 경기인 11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선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그 데뷔골까지 신고했다. 이강인 활약상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어졌다. 11월 A매치 기간을 맞이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전과 중국전 2연전에 모두 선발로 출전해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한국에서 열린 싱가포르전 때 이강인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5에서 0 대승을 이끌었다. 이후 중국 원정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위 헤더 득점을 도우면서 3에서 0 완승에 일조했다.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지난 26일 리그 13라운드 AS 모나코전 때 아시아 장거리 원정을 다녀온 점을 고려해 출전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체력을 회복한 이강인은 뉴캐슬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를 정조준했다. 뉴캐슬전 선발로 발탁되면서 이강인은 PSG 입단 후 첫 챔피언스리그 선발 경기이자 약 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선발 복귀전을 갖게 됐다. 이강인은 2019-20 시즌 스페인 라리가 발렌시아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데뷔 시즌을 가졌다. 당시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한 가운데 총 5경기, 1선발, 4교체에 나와 총 124분 정도만 소화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데뷔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때 유일한 선발 경기가 2019년 11월 LOSC 릴과의 조별리그 경기였다.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드디어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선발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전반 4분 이강인이 좋은 득점 찬스를 잡았지만 아쉬운 슈팅으로 기회를 무산시켰다. 페널티 박스 안 오른편에서 덴벨레가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이강인이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공이 크게 바운드됐고 이후 세컨볼을 노린 미드필더 루이스의 슈팅은 골대 위로 날아가면서 PSG의 공격은 종료됐다. 전반 9분엔 라이트백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후 시도한 컷백 패스를 음바페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을 날렸다. 득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를 뉴캐슬 수문장 포포 골키퍼가 동물 같은 반사신경을 발휘해 왼발로 쳐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곧바로 뉴캐슬도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쳤다. 전반 12분 PSG와 비슷하게 알미론이 골문 앞에 있던 공격수 이사크 앞으로 컷백 패스를 줬다. 다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던 음바페와 달리 이사크는 공을 허공으로 날리면서 선제골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전반 22분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은 이강인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반대편에 있던 덴벨레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슈팅이 골대 밖으로 향하면서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다. 팽팽한 영위 균형을 깬 건 원정팀 뉴캐슬이었다. 전반 25분 왼쪽 풀백 리브라멘토가 멋진 드리블로 PSG 선수들을 제치며 반대쪽으로 공을 운반했다. 이후 공을 잡은 알미론이 박스 밖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이를 돈나룸마 골키퍼가 몸을 날려 선방에 성공했다. 이때 돈나룸마가 쳐낸 공이 바로 앞에 있던 이사크 앞으로 향했다. 이사크는 어렵지 않고 공을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귀중한 선제 득점을 올렸다. 홈에서 선제골을 내주자 이강인은 팔을 들어 올리면서 PSG 선수들을 독려했다. 다소 아쉬운 선방으로 실점을 허용한 돈나룸마도 박수를 치며 팀 사기를 끌어올렸다. 추격하는 상황이 된 PSG는 뉴캐슬 골문을 계속 두드렸다.
전반 30분 하키미의 크로스, 덴벨레의 헤더 패스, 콜로 무아니의 백킬 패스로 이어진 PSG 연계를 이강인이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아쉽게도 이강인 슈팅은 뉴캐슬 미드필더 마일리의 6탄 방어에 막혔다. 이강인의 슈팅이 막힌 지 2분 뒤 덴벨레가 엄청난 속도를 살려 박스 안으로 들어와 넘어지면서까지 왼발 슈팅을 날렸으나 이를 포프 골키퍼가 옆으로 쳐내면서 동점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반 42분 이강인의 드리블부터 시작된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으로부터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음바페한테 크로스를 올렸지만 크로스가 너무 높게 올려진 나머지 음바페에게 닿기 전에 포프 골키퍼가 높이 뛰어 올라 잡아냈다. 전반 추가 시간은 3분 주어졌다. 추가 시간 이강인의 침투 패스를 받은 음바페의 컷백 패스를 덴벨레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을 날렸으나 바로 앞에 있던 뉴캐슬 수비수 쉐어 못 맞고 나오면서 동점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PSG는 전반전을 0에서 1로 마치면서 후반전에 동점골을 기약했다. 전반전 동안 PSG는 볼 점유율 61%와 슈팅 숫자 14대 3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더 적은 슈팅을 시도한 뉴캐슬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후반전에 변화가 예고됐다. 후반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PSG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후반 8분엔 이강인이 공 소유권을 잃어버린 후 뉴캐슬의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해 경고를 받았다. 후반 11분 이강인의 패스부터 시작된 멋진 공격 전개가 끝내 동점골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강인 콜로 무아니 덴벨레로 이어지는 3자 패스로 덴벨레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다. 다만 포프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 슈팅 각도를 좁히면서 덴벨레 슈팅은 포프의 선방에 막혔다. 이후 세컨볼을 잡은 음바페가 바이시클 킥을 시도했지만 공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다. 좀처럼 뉴캐슬 골문을 열지 못한 PSG는 경고 횟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이강인이 옐로카드를 받은 뒤 후반 13분 덴벨레도 경고를 받았고 2분 뒤엔 슈크리니아르도 공격을 저지하다가 경고를 피하지 못했다. 후반 21분 PSG는 다시 한번 절호의 동점 찬스를 놓쳤다. 후반 17분 콜로 무아니를 대신해 들어온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골문 바로 앞에서 음바페의 컷백 패스를 받아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뉴캐슬 수호신 포프가 바르콜라 슈팅도 막아내면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포프의 선방에 막혀 득점이 무산된 지 2분 뒤 바르콜라는 다시 한번 음바페 침투 패스를 받아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했지만 이번엔 슈팅이 골대 옆그물을 때렸다. 후반 24분 하키미가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고든한테 밀려 넘어지자 PSG 선수들은 일제히 심판한테 달려가 페널티킥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은 문제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비디오 판독, VAR, 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PSG의 페널티킥을 주어지지 않았다. 후반 27분에 도 뉴캐슬 박스 안에서 공이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손에 맞아 PSG 선수들은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골키퍼 돈마룸마가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기 종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후반 37분 덴벨레가 골문 앞에서 에르난데스의 패스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또다시 득점 기회를 놓쳤다. 이후 PSG는 이강인을 불러들이고 마르코 아센시오를 교체 투입했다. 이날 이강인은 전반 추가 시간 3분을 포함해 총 85분간 경기장을 누볐다. 4년 만에 치른 챔피언스리그 선발 복귀전에서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3%, 71분에 66, 기회 창출 1회, 슈팅 3회, 리커버리 7회 등을 기록했다. 경기 내용은 준수했지만 팀이 지고 상황이었기에 아쉬운 선발 복귀전을 보냈다. 후반 42분 PSG 에이스 음바페도 뉴캐슬 골문을 열지 못했다. 박스 안에서 완벽한 턴과 몸싸움을 슈팅 기회를 잡은 음바페가 날린 1차 슈팅은 포프 골키퍼한테 막혔고 2차 슈팅은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면서 뉴캐슬 골킥으로 이어졌다. 후반 추가 시간 8분이 주어진 가운데
하키미의 크로스를 바르콜라가 이번엔 허공으로 날리면서 또다시 동점골 기회를 무산시켰다. 바르콜라 슈팅을 본 PSG 사령탑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PSG는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드디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덴벨레의 크로스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이 리브라멘토 손에 맞았고 주심이 직접 온필드 리뷰를 통해 확인하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건 음바페였다. 음바페는 골대 오른쪽을 향해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다. 경기 내내 좋은 선방을 보여주던 포포 골키퍼가 슈팅 방향을 읽었으나 슈팅 속도가 워낙 빨라 막을 수 없었다. 음바페의 동점골이 터진 후 경기가 종료되면서 PSG는 뉴캐슬전을 1-1 무승부로 마무리. 패배 위기에서 간신히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조별리그 6경기 중 5경기를 마치며 최종전만 남겨둔 PSG는 뉴캐슬전 극적인 무승부로 한시름 놓았다. 같은 시간에 열린 도르트문트와 밀란 간의 맞대결은 도르트문트의 3에서 1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도르트문트가 승점 13승 1무 1패로 F조 1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2위는 승점 7, 2승 1무 2패인 PSG가 차지 중이고 눈앞에서 승리를 놓친 뉴캐슬은 승점 5, 1승 2무 2패로 3위를 유지다. 4위는 도르트문트전에서 완패한 승점 5, 1승 2무 2패 밀란이 차지했다. PSG의 마지막 6차전은 오는 12월 14일에 열리는 도르트문트 원정으로 이날 PSG가 승점 3점을 챙긴다면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 만약 무승부를 거둘 경우엔 같은 시간에 열리는 6차전 뉴캐슬 밀란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PSG가 무승부를 하고 뉴캐슬 혹은 밀란이 승점 3점을 챙기면 승점 8점으로 동률이 된다. 이때 승자승 원칙에 따라 뉴캐슬 1승 1무 이 밀란전에서 승리하면 PSG는 3위로 밀려나지만 상대 전적이 1승 1패인 밀란이 뉴캐슬전에서 승점 3점을 챙길 경우 골 득실자 PSG 플러스 2, 밀란 마이너스 2에서 앞서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이날 챔피언스리그에선 이강인 외에도 오형규와 양현준, 이상 셀틱, 황인범, 즈베즈다 이 역시 출전했다. 2조에선 스코틀랜드 셀틱이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준우승팀 라치오에 0-2로 패했다. 셀틱은 조 4위, 승점 1에 머무르며 UCL 16강은 물론 각 조 3위에 주어지는 우에파 유로파리그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여름까지 강원에서 뛰다가 셀틱으로 이적한 측면 공격수 양현준은 라치오전에 선발 출전한 뒤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힘을 보탰다. 특히 수비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후반 27분 상대 공격수 치로 임모빌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을 막아내는 등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능한 선수임을 알렸다. 양현준은 후반 42분 데이비드 텀블과 교체됐다. 오형규는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24분 베르나르드와 교체돼 경기장에 투입됐다. 일본인 공격수 후루아시 교고와 투톱으로 나서 득점을 사냥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후반 26분엔 페널티 지역 밖에서 중거리 슛을 쏘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첫 골은 넣지 못했다. 셀틱은 임보빌레의 후반 37분과 40분 연속골을 내주고 패했다.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에서 뛰는 미드필더 황인범은 영보이스, 스위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분전했으나 역시 패배를 곱씹었다.